네, 안녕하십니까. 울산 쇠부리 축제, 쇠부리 문화광부 비대면 워크숍에 참여해주신 모든 분들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오늘 쇠부리 문화광부 워크숍에는 우리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철철철 마켓, 그리고 쇠부리 체험전, 그리고 시민 참여 콘서트 너나두에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이 교육을 들으시게 됩니다. 저희가 쇠부리 문화광부라고 표현한 이유는 저희가 그 축제를 진행하는 곳이 달천 철장입니다. 그 철장에서 예전에는 철을 캐내던 광부가 있었다면 이제 이곳에 문화를 캐내는 문화광부가 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문화광부라고 저희는 지칭하고요. 우리 참여하시는 분들도 문화광부라고 자부심을 느끼면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그 프로그램 교육 순서는요. 먼저 새부리 축제에 관해서 전반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어서 그 자원봉사센터에서 마련한 자원봉사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응급처치 상황에 대해서 북부소방서에 선생님이 오셔서 교육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순서에 따라서 울산 새부리 축제가 어떤 축제인지, 또 축제는 어떤 프로그램으로 구성되는지, 그리고 또 우리 참여하시는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운영진들은 어떠한 절차에 의해서 참여하시게 되는지에 관해서 교육 자료를 참고하시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이 울산 새부리 축제 교육은 10시 20분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궁금하신 점은 댓글창에다가 궁금한 점 표현해 주시면 저희 사무국 운영요원이 답글 드리겠습니다. 답글 드리겠고, 혹시 교육 이후에도 궁금하신 부분이 있으면 저희 축제 사무국으로 연락을 주시던가, 아니면 뭐 철철철 마켓은 운영 담당이 있습니다. 또 그리고 시민 참여 콘서트 너나두도 운영 담당자가 있으니 담당자에게 여쭤보시면 취합해서 저희가 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화면이 보이시죠? 요거는 우리 그 울산의 문화자산의 어떤 거점 공간인 울산 박물관입니다. 보시면 화면에 그 오른쪽에는 방구대 암각화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왼편에는 커다란 창이 보이고, 조금 뭐 화면에서 보이시면 모르지만 반짝반짝거리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 건물 자체가 울산을 상징하는 문화유산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국보이죠. 우리 방구대 암각화 선사유죠. 그리고 하나, 이 창이 무엇인가라고 보시면 이 창은 달천 철장, 우리 울산광역시 지정기념물 제40호인 축제가 열리는 곳 달천 철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왜 이곳이 달천 철장을 바라보느냐? 바로 산업도시 울산의 시작이 2000년 동안 철을 내던 곳, 그리고 제철 기술인 울산 쇠부리 문화가 시작된 곳, 바로 달천 철장이다 라는 걸 상징하고 있고요. 요 아래쪽에는 야트막하게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태화강을 상징한다고 하죠. 이처럼 울산이라는 도시 정체성을 상징하는 하나의 그 문화 자산으로서 울산 쇠부리 문화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울산 쇠부리 축제는 바로 그곳에서 출발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은 달천 철장의 근현대, 그러니까 1964년에 달천 철장이 국영기업으로 출발하게 됩니다. 대한철광 주식회사 울산광업소를. 그때 당시의 성광장 모습이 이렇게, 우리 또 어르신들은 이 달천 그 울산광업소를 또 기억하시는 분, 또는 이곳에서 근무하셨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래서 뭐 현대자동차와 더불어 울산을 아주 대표하는 그러한 그 산업 시설물이었습니다. 바로 이곳이 이제 정비되어서 지금 현재와 같이 달천 철장으로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아까 보셨던 그곳에는 325m,
어마어마한 수직 갱도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보실 수 없지만 현재도 땅속 깊숙이 이 수직 갱도가 있다. 그리고 또 2000년 동안의 그런 어떤 그 철기 유적들이 이 밑에 지금 잠자고 있습니다. 그 위에 이렇게 정비되어서 산책로도 만들어지고 잔디밭도 만들어져서 시민의 여가 공간으로 활용되고 있고요. 이제 곧 이곳에서 울산 새부리 축제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울산 새부리 축제의 소재인 쇠불이란 과연 무엇인가? 왜 이런 설명을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이제 축제에 그 자원봉사자로 또 운영요원으로 참여하시면 많은 방문객들이 쇠불이는 뭐예요? 쇠불이 문화는 뭐예요? 이 축제는 뭐죠? 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해서 축제에 참여하시는 축제를 함께 만드시는 분으로서 답변을 드릴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쇠불이란 무엇인가?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토철이나 철광석과 같은 원료를 지금 보시는 이 쇠불이 가마입니다. 쇠불이 가마에 숯과 함께 넣어서 1500도 이상의 고열에 녹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쪽 앞쪽에 보시는 바와 같이 쇳물이 이렇게 흐르게 되죠. 그래서 이 쇠를 만드는 전통 제철 산업을 쇠불이라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건 쇠불이란 용어는 전통 제철 기술을 통칭하는 말이고요. 그 쇠를 불로 부린다라는 말을 이렇게 쇠불이다라고 하는 그런 설도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전통 제철로 특히 울산 지역에는 이런 모양의 쇠불이 가마, 울산 쇠불이 가마에서 판장쇠를 여기 보시는 왕자 모양의 이렇게 쇳물이 보이시죠? 요게 판장쇠입니다. 요게 식으면 판장쇠로서 이렇게 딱딱 끊어서 이제 이동을 해서 대장간에 가면 대장간에서 대장장이가 두드려서 농기구나 또는 무기를 만들고 또 주물 공장에 가면 주물 공장에 가서 주물에 넣으면 솥이나 또는 총포라든지 이런 포열을 만드는 주물이 되는 것이죠. 예, 쇠부리가 뭔지 이제 조금은 아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 전국 우리나라 전체의 전통 제철 법인 쇠부리 중에도 울산 쇠부리란 과연 뭔가? 1659년에 그 구충당 이의립 선생님이 이곳에서 무쇠 제조법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달천 철장의 토철을 이용해서 무쇠를 제조하는 방법을 발명하게 되고요. 이러한 그 무쇠 제조법을 통해서 그 나라의 그 무기라든지 또는 농기구를 생산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의립 선생님에 의해 발명된 무쇠 제조법을 바로 울산 쇠부리 기술이라고 하는 것이고 학문적으로는 조선 후기의 영남 지역의 독창적인 제철 기술을 지칭하는 겁니다. 특히나 이 쇠부리 작업에는 많게는 100여 명의 불매꾼들이 참여했다고 하고요. 각 역할이 주어져서 초기 산업화에 분업화된 그러한 그 산업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고 하고요. 중요하게 생산하는 것은 선철, 다시 말해서 주물의 재료가 되는 선철을 생산했다고 합니다. 일테면 현대 제철 기술의 포스코에서 이렇게 강판이나 이런 것들을 생산하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떠올리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산 쇠부리 축제의 원천 컨텐츠인 쇠부리 문화는 크게는 이렇게 네 가지로 일별할 수 있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다시피 2000년 동안 철을 생산했던 기원전 2세기에서 이 폐광을 한 게 2002년이니까요. 2000년 동안 철을 생산한 달천 철장 그리고 그곳에 토철을 이용해서 무쇠 제조법을 발명한 구충당 이의립 선생님 그리고 또 구충당 이의립 선생님의 무쇠 제조법 바로 울산 쇠부리 기술 그리고 또 그곳에서 불매꾼들이 불매가 뭐냐면 그 쇠부리 가마에 바람을 넣어주는 그 송풍 장치입니다. 그래서 그 송풍 장치를 밟던 불매꾼들이 있는데
저도 불매를 밟아봤습니다만 저번에 엄청 자기가 힘들어요. 전화번호를 너무 드리려더라. 힘든 진짜요? 작업을 했는데 하시다 235로 보니 접수하는 거야. 그거 했어요. 그때 제 예, 거를 우리 잘못돼가지고 참여하시는 분들 아니 근데 목소리 내가 조금 해가지고 난내 거 줄여주시고요. 236이 난 아직 네, 보지도 않았지. 그 풀무를 밟던 불매꾼들이 너무나 힘든 노동을 또 이렇게 달래고 또 서로 호흡을 맞추기 위해서 그 소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불매 소리, 울산 쇠부리 소리라고 지금은 말하는데요. 국내에서 유일하게 철을 많이 만드는 것을 기원하는 노동요입니다. 그래서 지난 2019년 12월 26일 날 울산광역시 무형문화재 7호로 지정되었고요. 그리고 울산 쇠부리 소리 보존에 의해서 전승 보존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4개의 원천 콘텐츠가 울산 쇠부리 문화라고 할 수 있고 이 울산 쇠부리 문화를 소재로 2005년부터 만들어 시작된 것이 바로 울산 쇠부리 축제입니다. 자, 지금 보시면 화면에 보이시죠? 그래서 동아시아 철기 문화의 중심인 달천 철장에서 이렇게 출발을 하였고 2002년 동안 폐광할 때까지 철이 생산되었고 그리고 이후에는 그 쇠부리 소리를 그 마지막 불매꾼 최재만 선생님의 구술에 의해서 복원되어서 쇠부리 놀이로 발전되게 됩니다. 그러다가 2005년도에 쇠부리 축제가 시작되게 되고요. 그리고 올해 18번째 울산 쇠부리 축제가 진행되고 2020년부터 2023년까지 내년까지 예비 문화 관광 축제로 지정되었습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잘 도와주시고 운영이 잘 된다면 아마 예비라는 앞에 이 관용구는 떼고 명실상부한 울산의 대표 축제이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문화관광 축제가 되지 않을까 기대해 봅니다. 자, 이상과 같이 울산 쇠부리 축제의 그 토대를 이루는 울산 쇠부리 문화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고요. 이제는 축제에 관해서 하나하나 간략하게 좀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울산 쇠부리 축제는 오는 5월 13일부터 15일까지 3일간 달천 철장에서 2000년 철의 역사 문화로 타오르다라는 주제 그리고 또 오늘을 두드려라 내일아 타올라라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울산광역시 북구가 주최하고 울산 쇠부리 축제 추진위원회가 주관하여 쇠부리 공연, 전시, 체험, 온라인 행사 등 20여 종의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특히 슬로건은 지난 3월에 제18회 울산 쇠부리 축제 슬로건 공모전에 시민분 지어주셨던 그러한 슬로건입니다. 오늘 함께 참여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감사드리고요. 지금 현재 보이시는 이 저희 축제의 메인 포스터는 지금 현재 매곡천에 감성갱도라는 레지던시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상주하는 상주 작가인 김보라 작가가 디자인해 주셨어요. 특히 김보라 작가는 울산 북구 호계가 또 고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더 의미가 있다. 그래서 올해 조금 주제라고 할 수 있는 광부들의 모습을 다양하게 이렇게 형상화해서 저희 포스트로 디자인해 주셨습니다. 자, 프로그램을 하나하나 좀 간략하게 설명해 볼까요? 먼저 쇠부리 행사입니다. 저희 킬러 콘텐츠라고 할 수 있는 축제 현장에서 직접 쇳물을 뽑는 쇠부리 복원 사업이 진행되고요. 특히 본 실험이 둘째 날 14일 날 진행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곳에서 쇳물이 뽑아지는 과정을 직접 보실 수 있고요. 그리고 무형문화재 제7호인 울산 쇠부리 소리 그리고 또 대장간이 빠질 수 없죠. 그래서 우리 보훈 대장간, 영주 대장간, 대장장이들을 초청해서 전통 대장간을 재현하고 관람객들과 함께 단야 체험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공연 행사 한번 볼까요? 네, 먼저 쇠부리 보건사업과 함께 저희 축제가 내세우는 중요한 그런 컨텐츠입니다. 타악페스타 두드리, 대장장이가 철을 두드리듯이 예술가가 악기를 두드린다 해서 지난 19년부터 진행하였고요. 두드리 타타타 세션으로 나누어지고 올해 두드리 세션에는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타악팀들이 참여하고요. 타타타 세션은 아마추어 경연대회로 마지막 날 진행됩니다. 그리고 개막 세레머니라고 할 수 있는 희망불꽃 점화식이 13일 날 진행됩니다. 그래서 희망불꽃 점화식이 진행되고요.
거기에 음악극 꿈의 항도 325 바로 달청 광부들의 삶을 극화한 작품이고요. 음악극입니다. 그리고 파이어 퍼포먼스 불꽃극 길이라는 또 저희 축제가 내세우는 그런 극이 예술불꽃 화랑의 공연으로 진행되고요. 그리고 또 오늘 참여하고 계시죠? 시민참여 콘서트 너나두. 왜 너나두냐? 너, 나, 우리 모두 이렇게 해서 그거를 조금 따서 너, 나, 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예술가 주민참여 동아리 이렇게 참여해서 조금 이따 배치도 보시면 타타타 무대에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퍼레이드 세부리고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폐막 행사 대동난장 불매하는 방문객 참여자 모두가 하나가 되어서 대동의 난장을 펼치는 그러한 프로그램입니다. 전시 행사 볼까요? 네, 달청 광부가 올해 주제라고 했죠. 그래서 달청 광부전과 함께 거대한 자동차 부품으로 만든 거대한 로봇이 전시됩니다. 그래서 6m 또 4.5m의 로봇이 축제장에 전시될 예정이고요. 그리고 저녁에 아름다운 빛으로 또 불로 이렇게 관람객들의 즐거움을 주는 빛의 정원, 불의 정원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학술 행사가 지난 4월 23일 날 지난해 쇠부리 보건사업의 결과 보고가 있었고요. 그리고 체험 행사 오늘 많이 참여하셨는데요. 쇠부리 체험전 그리고 철철철 놀이터, 철철철 마켓이 운영됩니다. 그리고 온라인 행사도 쇠퀴즈라고 퀴즈로 쇠부리 문화를 알아보는 쇠부리 스튜디오에서 진행되고요. 쇠부리 체험 키트 또 쇠부리 게임 등이 지금 온라인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참여자분들도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3일간의 일정표 빽빽하게 주어지죠.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한번 보시면 진행될 수 있고요. 그리고 상시 행사로 앞에 하단에 보시면 체험전, 대장간, 철철철 마켓, 철철철 놀이터, 그리고 쇠부리 광부전, 정크아트전, 빛의 정원, 불의 정원 이렇게 상설 프로그램이 계속 진행됩니다. 자, 그리고 공간을 보실까요? 네, 우리 조금 작아서 다 안 보이시겠지만 이렇게 부스가 배치되고 여기가 쇠부리 체험존입니다. 지금 관리 시설이 여기 있고요. 첫 번째 잔디밭이 쇠부리 체험존이 이쪽에도 있고 여기 옆쪽에도 쇠부리 체험존이 있습니다. 그리고 중앙광장에는 두드리 난장이라고 해서 희망불꽃 점화식이라든지 대동난장 등 주요 공연 프로그램들이 있고요. 그리고 여기가 타타타 난장입니다. 그래서 시민 콘서트 너나두가 3일 동안 여기서 진행됩니다. 이쪽은 쇠부리 놀이터라고 해서 어린이들이 놀이로 쇠부리 문화를 알아보는 곳이고요. 이쪽은 그 쇠부리 존이라고 해서 쇠부리 보건 실험이 진행됩니다. 그리고 철철철 마켓이 여기서 구성되고요. 푸드트럭과 함께 쇠퀴즈라는 온라인 라이브 스튜디오도 진행됩니다. 그리고 쇠부리가 많죠, 그죠? 예, 많은데 이게 바로 자원봉사자분들이 배치되는 위치입니다. 이렇게 배치가 되어서 우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시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건데요. 우리 자원봉사자분들은 오전, 오후, 저녁 타임에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활동을 하시면서 식사 시간이 있을 텐데요. 먼저 오전 타임은 2시에서 3시, 그리고 오후 타임 분은 활동을 끝내시고 6시에서 7시, 그리고 저녁 타임에 참여하시는 분들은 먼저 식사를 하시고 들어갑니다. 보시면 활동 기간 안에 식사 시간이 포함되어 있죠. 이렇게 포함시켜서 최대 그 8시간까지 자원봉사센터에서 봉사 점수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 자원봉사자분들 뭐 출근 퇴근이라고 표현해서 조금은 어색하시겠지만 자원봉사 접수를 그 관리시설 앞쪽에 자원봉사센터 부스가 있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티셔츠와 식권을 수령하시고요. 배정된 장소에 가셔서 활동하시고 그리고 끝나시면 다시 자원봉사 활동 마감하시면 2번 부스에 다시 오셔야 됩니다. 만약에 안 오시면 이 활동이 한 걸로 표시가 안 돼요. 중간에 가신 걸로 돼요. 그래서 분명히 오셔야 되고 명부에 서명을 하셔야지만 완료가 됩니다. 그리고 그 2번 꼭 방문하시고 활동 중에 클리닝 타임이 있습니다. 그러면 환경정비 같이 도와주시고요. 배부받은 식권은
쇠부리 존에 46번에 저희 취식 공간이 있습니다. 그곳에 오셔서 식권을 내시고 도시락을 드실 수 있다. 그리고 당일 식권은 당일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날 안 쓰셨다고 다음날 쓰실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꼭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철철철 마켓입니다. 마켓 부스는 12일 목요일 4시까지. 그런데 사실은 2시까지 저희가 점검이 이동됐어요. 그래서 될 수 있으면 2시까지 구성을 완료해 주시고, 그리고 부스 운영은 13일부터 15일까지 10시부터 20시까지 운영한다. 중간에 그만두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부스 철수는 15일 9시부터 부스 철수가 가능하다. 그래서 운영 시간 그리고 차량 출입은 통제됩니다. 하지만 부스 설치를 위해서 차량이 특정 시간에 저희가 공지를 드릴 겁니다. 그 차량 넘버에 한해서 되고요. 그 정해진 시간 딱 그 시간만 허가가 되니까 그거는 운영자들에게 문의하시고 공지되는 대로 따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물에 대해서 파손에 대해서는 저희가 책임지지 않는다. 그리고 클리닝 타임 때는 꼭 함께 참여하셔서 환경정비 참여해 주셔야 됩니다. 저희들의 슬로건입니다. 오늘을 두드려라, 내일아 타올라라. 오늘의 문화를 함께 두드려서 깨우고요. 그래서 미래의 이 울산 쇠부리 문화가 시민들과 함께 내일의 문화로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이 슬로건에 담긴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번 축제 때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분들이 바로 쇠부리 문화광부로서 오늘의 문화를 두드리고 내일의 문화를 타오르게 하는 그러한 중요한 자원이니까요. 자부심 가지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첫 번째 순서 울산 쇠부리 축제에 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이어서 우리 그 북부 소방서에서 우리 자원봉사센터에서 준비한 자원봉사 교육에 관한 영상 함께 하시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울산 북구 자원봉사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울산 북구 자원봉사센터 교육강사봉사단 김진환 강사입니다. 울산 쇠부리 축제는 5월 13일부터 5월 15일까지 달천 철장 일대에서 열립니다. 축제의 꽃은 자원봉사자 여러분입니다. 자원봉사란 개인이나 단체가 지역사회를 위해서 아무런 대가를 받지 않고 봉사를 하는 것입니다. 타인과의 좋은 관계를 만드는 최고의 방법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바로 자원봉사입니다. 자원봉사는 자유와 책임 중에서 책임입니다. 자원봉사는 시간과 에너지를 투입하는 책임감 있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 특성은 5가지로 분류합니다.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4가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자발성입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않고 자기 스스로 선택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무보수성입니다. 자원봉사를 함으로써 어떤 경제적 보상이나 대가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공익성입니다. 개인이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고 공익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이타성입니다. 어려움에 처한 이웃에게 공동의 노력을 다하는 것입니다. 추가적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속성입니다. 자원봉사를 한번 하게 되는 것 등은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의 역할 수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맡은 일을 숙지하고 역할에 최선을 다한다. 지켜야 할 규칙을 준수하며 성실히 자원봉사 활동에 앞장선다. 울산 쇠부리 축제 자원봉사자로서 긍지를 갖고 축제 성공 개최의 안내자가 된다. 울산광역시와 북구를 홍보하는 홍보대사가 되어야 한다.
자원봉사자로서 기억되는 새부리 축제는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미지 메이커입니다. 두 번째는 성공의 열쇠입니다. 세 번째로 홍보 대사입니다. 이미지 메이커로서는 새부리 축제 관람객과 직접 소통하는 제18회 울산 새부리 축제의 얼굴인 것입니다. 성공의 열쇠는 제18회 울산 새부리 축제의 주역이 되는 것입니다. 홍보대사로 활기찬 행복도시 울산 북구의 홍보대사가 되는 것은 물론이고 제18회 울산 새부리 축제의 얼굴이 되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밝은 표정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하루에 15초씩 웃으면 이틀은 더 산다고 하였습니다. 행사장을 방문하는 관람객이 가장 먼저 만나는 사람은 바로 자원봉사자 여러분입니다. 관람객의 시선이 가장 먼저 머무는 곳이 자원봉사자의 얼굴입니다. 자원봉사자의 밝은 표정은 자원봉사자의 마음의 상태를 보여주는 창입니다. 자원봉사자들의 밝은 표정과 미소는 즐겁고 편안한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입니다. 다음은 노쇼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원봉사를 망치는 대표적인 노쇼는 2015년 안산희망 마라톤 대회 개막 2시간 전에 자원봉사센터 직원들이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왜 그랬겠습니까? 행사 진행을 돕기로 한 자원봉사 지원자 800명 중에 200명이 아무런 연락도 없이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센터 측이 전화를 돌렸지만 대부분 전화기를 끊었거나 받지 않았습니다. 결국 봉사자들은 그날 턱없이 부족한 인력 탓에 진땀을 뺐습니다. 하루 종일 밥도 못 먹고 봉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노쇼란 음식점을 예약하고도 통보도 없이 안 나타나는 노쇼, 즉 예약부도의 악습은 어려운 이웃을 돕거나 공익 행사를 지원하는 자원봉사 활동에도 예외가 아닙니다. 대표적인 사례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봉사활동 시간 채우며 부모가 자녀 대신 신청을 하고도 자녀는 학교에 일 있다며 안 나타나는 것이며, 다음은 약속 시간이 한참 지난 후 문자로 일 생겨서 못 가겠다고 일방적으로 통보한 사례입니다. 다음은 대당일 불참하면 회신해 달라는 단체 문자를 보내도 3분의 1은 답장조차 없었습니다. 이와 비슷한 상황은 2014년 세월호 참사 현장에서도 있었습니다. 전라남도 진도군 안산시 자원봉사센터 측은 피해자 가족을 돕겠다는 전국의 신청자들을 위해 셔틀버스 편을 마련했습니다. 그러나 전화, 인터넷으로 신청한 이들은 상당수는 오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20여 명이 타는 버스에 단 한 명도 안 탄 경우가 있었습니다. 참사 기간 내내 노쇼가 일어날 때마다 다른 봉사자들의 분위기가 더 가라앉았고 봉사자의 마음을 심하게 상처받도록 하였습니다. 서울지역 자원봉사센터 10곳을 조사해보니 한 해 노쇼 비율은 15%였습니다. 이 3대1의 높은 경쟁률을 보였던 자원봉사자 모집 당시와는 매우 대조적이었습니다. 최근 봉사기관이나 단체들은 노쇼를 감안해서 아예 원래 모집 인원보다 10%를 더 뽑기에 이르렀다고 하였습니다. 예약은 약속입니다. 자, 여러분이 봉사할 행사장 조감도입니다. 종합상황실 입구에 오시면 자원봉사센터 부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제일 먼저 여기 와서 자원봉사를 접수하시고 티셔츠와 식권을 배부받습니다. 그리고 배정된 부서로 이동합니다. 부서 운영자와 미팅을 해서 자원봉사자에 대한 주의사항과 안내사항을 전달받습니다. 그리고는 자원봉사 활동을 시작하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 활동이 끝나면 다시 부서로 와서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맹부 서명 및 확인을 받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부분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 접수 및 마감은 반드시 울산 북구 자원봉사센터 부서에 방문을 해서 확인을 받습니다.
자원봉사자로서 주의해야 할 자세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관람객이 앞에 있는데 다리를 꼬고 안전자세, 턱이나 손가락, 볼펜 등으로 안내하는 모습, 팔짱을 끼고 앉아있는 자세, 다리를 뜨는 자세, 양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서있는 자세, 짝다리를 짚고 서있는 자세, 껌을 씹거나 부스에서 음식물을 먹는 모습, 봉사자들끼리 모여서 잡담을 하고 있는 모습, 뒷짐을 진 자세로 이동하거나 서있는 자세는 봉사자로서 보기가 매우 안 좋은 행동에 해당하겠습니다. 끝으로 1365 자원봉사 포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이 봉사활동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자원봉사활동 조회 및 신청을 할 수 있고, 다음은 봉사시간 조회 및 봉사활동에 대한 확인서도 여기서 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지역 봉사센터 조회도 가능합니다. 봉사활동에 대한 관련 질문도 여기서 남겨주시면 명확한 답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새부리 축제의 자원봉사자로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새부리 축제가 안전하고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도록 성숙한 자원봉사자의 힘을 보여주십시오. 울산 북구 자원봉사자 여러분, 화이팅입니다. 네, 잘 들으셨나요? 네, 북구 자원봉사센터에서 우리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우리 참여자 여러분들 모두에게 자원봉사자로서 또 축제를 함께 운영하는 운영자로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원봉사자분들 운영자 모두가 저희에게는 쇠부리 문화광부입니다. 그래서 쇠부리 문화광부로 우리 축제장을 우리 북구를 찾으시는 모든 방문객들에게 어떻게 하면 되는가, 또 자원봉사자로서 유의해야 될 점, 그리고 또 자원봉사 활동에 대한 그 단계들, 이런 것들을 아주 재미난 영상으로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북구 자원봉사센터에 감사드리면서 아마 축제장에서 함께 만나실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바로 축제 공간에서 여러분들이 맞닥뜨리게 될 응급 상황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화재라든지 또는 응급 환자라든지 그랬을 때 당황하지 마시고 우리가 운영자로서 자원봉사자로서 먼저 이렇게 다가가서 그 처치를 해야 될 텐데요. 거기에 관해서 우리 북부 소방서의 정양희 소방이를 모시고 좀 교육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중간 출석을 채팅방에 이제 남기셔야 됩니다. 교육 들으시면서 아까 말씀드렸죠. 예를 들면 자원봉사자면 자원봉사, 성함, 그리고 휴대폰 뒷자리 채팅방에 다시 한번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정양희 소방이님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북부소방서 119 재난대응과에서 구급교육, 구급 업무 담당하고 있는 소방이 정양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제18회 울산 새부리 축제를 준비하고 계시는 관계자 여러분들하고 자원봉사자들의 행사에 대비해서 책임과 안전 확보를 위해서 오늘 저와 같이 이 소중한 시간을 갖게 돼서 감사하게 생각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응급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는지, 특히 우리 심폐소생술 많이 들어보셨죠?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다른 또 안전조치에 관련된 내용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심폐소생술은 잘 알고 계실 겁니다. 그죠? 갑자기 들어온 사고라든지 사고로 또는 갖고 있던 질환이 더 악화돼서 심장이 멈춘 상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공적으로 혈액순환을 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인공호흡을 하고요. 또는 가슴 압박을 시작하는 게 심폐소생술이라고 간단하게 이해를 하시면 빠를 것 같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숨이 멈추거나 맥박이 뛰지 않는 사람을 발견했을 때 가장 가까이 있는 분이 빨리 심폐소생술을 시행한다면
시행하지 않았을 때보다는 3배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확률이 높다고 합니다. 해서 심폐소생술을 하게 되면은 심장마비로 인해서 뇌 손상을 줄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며, 더 나아가서는 이 사람의 생명을 구하는데 응급처치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병원 안이 아닌 외부 병원 밖의 환경에서 심폐소생술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는데요. 만약에 숨을 쉬는 사람이 숨을 갑자기 안 쉰다든지 갑자기 쓰러졌다 했을 때 빨리 발견한 사람이 119에 먼저 신고를 하시고요. 두 번째로 다가가서 숨 쉬는가 다시 또 한번 확인해서 숨을 안 쉬면은 양쪽 손바닥을 가슴벽에 올려서 심장 압박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있다가 현장에 심장 충격기가 있으면 심장 충격기를 빨리 갖고 와서 심실 세동, 이 상태에서 심장 충격을 되면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119가 도착을 해서 더 전문적인 방법으로 심폐소생술을 시행해서 병원을 후송하게 되면은 100% 살릴 가능성이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퍼센트로 따져보면 현장에서 심폐소생술하는 율이 30에서 40%까지 올라왔고요. 현장에서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확률도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대응한다는 게 가장 중요하겠습니다. 현장에서 쓰러진 사람을 발견했을 때 과연 내가 응급처치하러 들어간 장소가 본인 자신도 안전을 확보를 해야 되겠습니다. 해서 무턱대고 들어가지 마시고 현장이 안전한가 살펴보시고 양쪽 손으로 환자 어깨를 치면서 의식이 있나, 숨을 쉬는가 이런 걸 확인을 해서 심폐소생술이 필요하면 접근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하시고 현장에 있는 자동 심장 충격기를 이용해서 재세동을 해서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소중한 이 심폐소생술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순서를 알아야 되겠는데요. 맨 처음에 의식 확인입니다. 과연 이 사람이 쓰러졌는데 정신이 있는지 숨을 쉬는지 확인을 하는 단계가 되겠죠. 그래서 의식이 없으면은 내 혼자서 발견했을 때에는 휴대폰, 스피커폰으로 해서 119에 신고를 하시고요. 또 119에 심장 충격기를 요청하시면 되겠죠. 혹시나 새부리 축제 장소에서 이렇게 발견된 사람이 있다면 주변에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때는 지나가는 사람을 딱 지명을 해서 빨간 옷 입은 선생님 119 신고해 주세요. 노란 옷 입은 선생님 자동 심장 충격기 좀 갖고 오세요 하고 이렇게 신고를 하시고 요청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단계로는 호흡 확인입니다. 숨을 쉬는 거 확인하는 거죠. 그래서 숨을 쉬면 가슴이 올라갔다 배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니까 목에 있는 확인하시고요. 숨을 쉬지 않는다면 즉시 위에 옷을 열어서 가슴이 노출되도록 해서 양쪽 손을 가슴 위에 올려서 가슴 압박 30번. 그 다음 단계로는 인공호흡 2번. 또 가슴 압박 30번, 인공호흡 2번 이렇게 번갈아 하고 계시다가 현장에 있는 제세동기를 갖고 왔다면 제세동기를 전원을 켜고 작동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세하게 살펴보면 이분처럼 그림처럼 양쪽 손을 어깨 올려서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하고 깨워보시는 겁니다.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의식 확인할 때는 이분이 1차 쓰러져서 경추라든지 척추, 허리를 다쳐서 신경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라고 해서 온 전신을 흔들어 버리면 안 되겠죠. 이렇게 되면 경추, 척추를 다쳐서 신경이 마비가 돼서 하반신 마비가 된 상태인데 2차적으로 더 흔들어 버리면 위험하게 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고요. 그 다음에 119 신고 요청하실 때에는 주변에 있는 사람을 딱 지명을 해서 까만 옷 입은 선생님 119 신고해 주세요. 노란 옷 입은 선생님 심장 충격기 갖고 와주세요 하고 이렇게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단계로는 과연 이 사람이 숨을 쉬고 있는지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해야 되는데요. 네, 가까이 가서 나의 얼굴을 이 사람 코와 입 쪽 가까이 대고요. 시선은 가슴과 복부를 보면서 호흡을 확인하면 되겠습니다.
호흡을 하긴 할 때에는 10초를 넘기지 않도록 하시고요. 자, 이렇게 다양한 사고로 인해서 우리가 호흡이나 심장이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통사고 현장이라든지 야구를 하다가 쓰러지는 경우 또는 축구를 하다가 쓰러지는 경우 이유 없이 갑자기 쓰러졌는데 4번 그림처럼 이렇게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경우도 있겠죠. 자, 이 그림을 한번 살펴볼까요? 이분이 정상적으로 숨을 쉬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판단하기에 어떻게 보이나요? 우리처럼 건강하게 숨을 쉬고 있는 상태인가요? 아니죠. 숨을 가끔 쉽니다. 만약에 현장에서 이렇게 발견된 사람이 있다면 즉시 119로 신고를 해서 119 요원이 숨을 쉬나요? 하고 질문을 하게 되면 숨을 가끔 쉽니다. 헐떡거립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잘못 오인을 해서 이 상태를 두고 숨을 정상으로 쉰다고 신고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상태의 호흡이 발견이 되면 빨리 심폐소생술을 해야만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호흡 상태는 임종 전에, 사망 직전의 호흡 상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반드시 접근을 해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된다고 판단을 하시고 대응을 빨리 해줘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호흡이 없으면 가슴 옷을 열고 가슴 상반신 노출되도록 하셔야 되겠습니다. 옷 위에 하는 게 아니라 옷을 다 벗기고 가슴 압박 위치는 가슴 딱 중간, 그죠? 양쪽 젖꼭지가 만나는 지점, 여기다가 한쪽 손바닥에 손꿈치를 먼저 올립니다. 이렇게 3번 그림처럼 먼저 올리고 다른 손은 그 위에다가 포개서 완전히 깍지를 낀 상태, 그죠? 옆으로 해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에는 손가락 끝이 가슴벽에 안 닿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손꿈치로 오롯이 가슴 압박을 해야만이 심장에 압력이 가해서 이 사람을 살릴 수가 있겠고요. 이렇게 하지 않고 손바닥을 다 덮어서 가슴 위에 척퍼덕 올리게 되면은 늑골이 부러져서 도로 이 사람을 더 숨을 못 쉬게 하고 위험하게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양쪽 손을 올려서 깍지 낀 상태에서 이런 모양이 되도록 해서 심장 압박한다는 걸 염두해 두시고요. 깊이는 5cm 이상입니다. 성인일 경우. 해서 가슴에 딱 밀착한 상태로 누를 때에는 힘을 주고요. 가슴벽에서 떼지 마시고 이 상태에서 힘을 빼면 되겠습니다. 누를 때는 힘을 주고 힘 빼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어떤 분은 하실 때 보면은 이 손바닥 자체를 뗐다 붙였다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도록 해서 이 그림과 같이 환자 옆에 무릎 꿇고 반선 자세로 서서 팔을 교차를 해서 압박하실 때는 이 사람 얼굴과 가슴 또는 사지 반응을 볼 수 있도록 상시 시선을 여기다가 두고 가슴 압박을 한 번 누를 때 30번, 깊이는 5cm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영상을 보면 더 이해가 빠르실 건데요. 편평한 바닥에 눕힌 뒤 환자의 가슴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환자의 윗옷을 벗겨 가슴을 드러내 정확한 가슴 압박 위치를 확인합니다. 가슴뼈의 아래쪽 2분의 1 지점, 바로 이 부분을 말합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목과 손의 경계선 바로 윗부분, 즉 손바닥에 두툼한 부위를 댑니다. 손꿈치 쉽게 부분이죠. 이해하기 위해 이 부위를 손꿈치라고 하겠습니다. 가슴뼈 아래쪽 2분의 1 지점 부분에 손꿈치를 놓고 그 위에 다른 손을 포갠 뒤 손가락은 깍지를 껴서 환자의 가슴에 손꿈치만 닿도록 합니다. 그리고 팔꿈치를 곧게 펴 어깨와 팔꿈치, 손꿈치가 수직이 되게 합니다.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가슴 압박입니다. 환자의 가슴을 약 5cm 압박 지점에 양쪽 손을 수직으로 올리고 누릅니다. 엉덩이 들고요. 최대 6cm를 넘지 하나, 않도록 합니다. 하나, 압박 후에는 하나, 가슴이 원래의 위치로 올라오도록 힘을 완전히 빼줘야 합니다. 이렇게 분당 100에서 120회의 속도로 30회 반복합니다. 큰 소리로 숫자를 세면서 말이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 다 이해 가시죠? 해서 누를 때 손바닥 딱 밀착한 상태로 누르고 떼지 마시고 힘만 빼고 허리 반동을 줘서 반복적으로 한번 누를 때 30번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혹시나 약물 중독으로 해서 이렇게 가슴 압박할 상태가 있다면 환자의 고개는 옆으로 돌려놓고요. 여기 약물 중독인 사람은 내가 인공호흡을 하게 되면 위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인공호흡 과정은 빼고 고개 옆으로 돌려놓고 오롯이 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이 사람이 살아날 때까지 가슴 압박만 한다는 걸 선생님들이 꼭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으로는 인공호흡 할 차례입니다. 기도를 연 상태로 기도가 여기 콧구멍부터 시작해서 인후두, 기관, 양쪽 폐, 포까리까지가 기도예요. 굉장히 길죠. 이렇게 열어진 상태에서 인공호흡을 해야만이 공기가 전달이 돼서 온 전신으로 해서 순환이 되도록 도와줍니다. 그죠? 우리가 의식이 없게 되면은 고개를 앞으로 이렇게 숙인 상태가 되겠죠. 이렇게 되면은 기도가 막혀서 좀 있다 보면은 사람이 입술이 파랗게 변하면서 얼굴 색도 변색이 오면서 숨을 못 쉬어서 위험하게 되겠죠. 그래서 인공호흡 하기 전에 반드시 기도를 열어야 되는데 한쪽 손을 이마에 올리고 머리를 2번 그림처럼 뒤로 젖힙니다. 그럼 어디가 올라가겠습니까? 예, 요 턱 끝 부분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죠? 한쪽 손으로 이마에 올려서 이마를 뒤로 젖히고 반대 손 두 손가락으로 해서 턱 끝만 가볍게 지지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야만이 기도가 개방된 상태가 되겠고요. 이 상태에서 이마에 올렸던 손 엄지, 금지를 이 사람의 콧구멍을 잡고 내 입술을 입을 크게 벌려서 이 사람의 입술을 다 덮고 곁눈으로 가슴만 올라오도록 여기 가슴만 올라오도록 1초에 한 번, 또 1초에 한 번, 두 번을 불어서 인공호흡을 할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인공호흡이 끝나면 또 흉부 압박 30분 순차적으로 돌아가셔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있다가 현장에서 누군가 심장충격기를 갖고 왔으면 심장충격기 전원을 켜고 양쪽 패드를 오른쪽 쇄골 하나, 그다음에 왼쪽에 옆구리를 결쳐서 하나 붙이고 장비가 일러주는 대로 시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림과 같이 하나는 오른쪽 쇄골 뼈 밑에 붙이시고 하나는 왼쪽에 옆구리랑 겨드랑이에 걸쳐서 여기 하나 붙이시고 요렇게 부착한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제시동기를 설 수 있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2단계, 환자의 가슴에 패드를 붙입니다. 3단계, 자동 분석이 이루어지면 4단계, 제세동 버튼을 눌러 쇼크를 준 다음에 즉시 가슴 압박을 시작하면 됩니다. 오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한 번 더 영상을 보시면 심장충격기 영상 보시면 더 이해가 빠를 겁니다. 1번 전원 켜고 환자의 가슴에 패드를 붙입니다. 패드 부착할 때는 오른쪽 쇄골 밑에 하나, 왼쪽 옆구리를 거쳐서 붙이시고 전선 연결선을 연결하시고 시작하면 됩니다. 오렌지색에 불이 들어오면 그때는 심장 충격을 주라는 신호입니다. 모든 사람이 손을 다 떼고 확인하시고 오렌지색 버튼을 누르시면 이 사람을 위해서 심장 충격이 중계되겠습니다. 자, 여기 전체 과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위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제 말 들리세요? 거기 안경 쓴 남자분 빨리 119에 신고해 주세요. 그리고 청바지 입은 여자분 심장 충격기 가져다 주세요. 한 사람에게는 119 신고를 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에게는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합니다. 가슴 압박 지점에 양쪽 손을 올려서 그리고 심장 충격기가 도착할 때까지 무릎 꿇고 심폐소생술을 앉은 실시합니다. 자세로 네, 다섯, 본인이 여섯, 숫자를 일곱, 직접 헤아리시면서 이렇게 압박을 가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충격기 가져왔습니다. 가슴 압박 할 줄 아세요? 심장 충격기가 도착하면 119 구급대원들이 갖고 온 도착할 사람이 압박을 때까지 할 수 있으면 손을 바꿔서 심폐소생술이 중단되는 시간을 가슴 최소화하기 압박을 위해 하도록 하시고요. 주위 사람에게 심폐소생술을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가져온 심장 충격기의 덮개를 열고
기계에 전원 전원을 켭니다. 켜고 그다음에 기계에 따라서 덮개를 우리가 열면 갖고 있는 거는 자동으로 이런 전원이 상태가 켜지는 많을 것도 겁니다. 있습니다. 그죠?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데요. 전원을 켠 후에는 기계의 음성 지시에 따르면 됩니다. 패드를 부착하세요. 패드를 붙이라는 기계의 첫 번째 음성 지시. 자, 오른쪽 패드에 쇄골 붙일 위치가 그려져 있습니다. 밑에 하나, 그림대로 하나는 오른쪽 빗장뼈 아래, 다른 하나는 왼쪽 젖꼭지 아래에 붙입니다. 심폐소생술은 멈추지 마시고요. 그리고 음성 지시에 따르세요. 패드 커넥터를 AED에 연결하세요. 자, 전원 연결하시고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계속 심폐소생을 멈추지 말도록. 환자의 심장 리듬을 분석합니다. 제세동 필요합니다. 이때는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은 물론이고 주위 사람들까지 모두 환자에게서 떨어지도록 해야 합니다. 다시 분석이 가슴 끝나면 압박을 자동으로 하시고요. 충전이 됩니다. 충전 중. 이 시간 동안에도 심폐소생술을 멈추지 마세요. 환자로부터 떨어지세요. 모든 사람이 깜빡이는 손을 다 제세동 떼고 버튼을 누르세요. 환자와 접촉한 사람이 없는 것을 이렇게 다시 한번 심장 확인한 뒤에 충격을 주면 제세동 되겠습니다. 버튼을 누르고요. 제세동이 실시되고 나면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세요. 만약 심폐소생술을 하는 사람이 힘들어한다면 교대로 번갈아 가면서 실시해 심폐소생술이 중단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심장 충격기가 재작동되는 2분마다 심폐소생술을 번갈아 가면서 진행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구급대원이 올 때까지 멈추지 말고 반복합니다. 자, 이렇게 두 분이 계신다면 한 분은 압박을 하시고요. 요 다른 분은 인공호흡을 하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이 들어왔는데 요즘은 인공호흡을 하지 않는다 하셨는데요. 매뉴얼에는 가슴 압박과 인공호흡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히 소아인 경우는 이렇게 심장이 멈춰서 이런 상태가 되는 것보다 호흡이 정지돼서 이런 상태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인공호흡을 꼭 하도록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농약을 먹었다, 두꺼물을 먹었다, 알 수 없는 뭐 이렇게 물건체를 먹어서 이렇게 됐다면은 그때는 이 사람의 고개를 옆으로 돌려놓고 가슴 압박만 계속 하시도록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해서 심폐소생술 2020년도 12월에 가이드라인이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뭐 현장에서 의식 확인을 했을 때 의식이 없다. 그다음에 119 신고를 하시고 우리가 또 호흡을 확인하고 숨을 쉬나 따라서 또 호흡이 필요하면 또 호흡을 불어넣고 현장에서 제세동기 갖고 왔으면 자발순환, 그렇죠. 본인이 숨을 쉴 수 있을 때까지 이 사람이 살아날 때까지 계속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우리 누구한테 신고해야 되죠? 119에 신고하셔야 되죠. 그죠? 119 신고하실 때는 내가 봤을 때 벌써 현장에서 신고하시는 분 말고 다른 분들이 이렇게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다는 내용을 전달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현장에 다음 때 뭐가 필요한지 119에서 출동을 보낼 때 더 필요한 게 있는지 확인을 하고 저희들이 이렇게 심정지 상태가 되면은 현장에 구급차로 2대를 보냅니다. 그죠? 해서 한 대가 필요할지 2대가 필요할지 판단도 되고 하니까 꼭 신고를 하실 때 염두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약물 중독, 호흡이 정상으로 쉬는지 호흡이 없어도 이때는 고개 옆으로 돌려놓고 하실 수 있도록 합니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 코로나 같이 감염병으로 인해서 쓰러져서 숨을 안 쉰다, 맥박이 안 뛴다 할 때도 이 사람을 위해서 환자 코와 입 쪽에는 마스크라든지 천 같은 걸 덮어서 가려놓고요. 안전하게 현장에 접근을 해서 의식 확인하고 반응 있나 없나 따라서 심폐소생술을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시고요. 그 다음에 혹시나 이렇게 기도가 막히는 사례가 있을 거예요. 갑작스럽게 음식을 먹다가 떡 같은 거, 빵 또는 땅콩, 아몬드 또는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사과, 복숭아 먹다가 이렇게 알러지로 인해서 기도 폐색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죠? 고기, 뭐 삼겹살 또는 낙지 많습니다. 어른들은 보면 가끔은 의지가 넘어가서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럴 때 응급처치를 우리가 잘 해야 되는데 신고하실 때도 또렷하게 신고를 해야 되는데 어떤 증상인지 어떤 상태인지 모르고 그냥 소리만 지르고 신고를 하시는 분도 많습니다. 그죠? 이렇게
우리 기도가 완전히 막히는 경우도 있겠고요. 또는 기도가 부분적으로 막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기도가 막힐 때에는 우리가 물 먹고 캑캑거리고 기침하는 경우 있죠. 이 경우를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이런 상태의 모습을 보인다면은 응급처치를 하기 위해서는 앉은 자세에서 이 사람의 등을 쳐주면서 본인이 기침을 하도록 유도를 하시면 되겠고요. 다음 그림과처럼 이렇게 완전히 기도가 막혔을 때에는 본인이 양쪽 손을 목에 갖다 대고 괴로운 표정을 짓게 됩니다. 그죠? 이럴 때는 응급처치를 어떻게 할까요? 2020년 12월에 바뀐 가이드라인은 환자 뒤에 가서 등을 먼저 쳐주라고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 왜 그래 하고 등을 먼저 치고 확인을 하시고 그 다음 단계 하임리법을 하기 위해서 이 사람 뒤에 가서 서서 양쪽 다리 사이에 응급처치하는 분이 한 다리를 끼우고요. 네. 왜요? 이 사람이 좀 이따가 숨을 못 쉬어서 쓰러질 수도 있습니다. 그죠? 지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고요. 그 다음 단계로는 자, 주먹을 쥐고 명치, 배꼽 사이에 한 주먹을 쥔 상태로 갖다 댑니다. 다른 손은 더 잡고 이렇게 되겠죠. 그러므로 이렇게 됩니다. 후 상방으로 45도 각도로 복부 밀치기를 합니다. 영어로는 하임리법이라고 하죠. 그죠? 이렇게 해서 구조할 수 있도록 해야만이 기도에 찾던 이물이 나와서 여기 복부 밀치기를 하다 보면은 기도의 이물이 박혔던 게 튀어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응급처치를 해줘야만이 이 사람을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서 현장에서 온전히 다 튀어나오지 않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럴 때는 반드시 119를 요청을 해서 119 대원이 와서 현장에서 봐서 문제가 없다, 정상이다 할 때까지는 여러분들이 119 신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만약에 이와 같이 임산부가 이렇게 됐다 또는 과체중으로 배가 많이 나온 분이 이렇게 됐다면 배를 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가슴 언저리 부분 여기를 3개 쳐서 압력을 가해서 기도에 찬 이물이 나오도록 응급처치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동영상을 보면 이게 92년도 영화인데 현재의 프로토콜로 해서 잘 만들어진 것 같아요. 한번 볼까요? 식사를 하시다가 이런 표정을 지으면 기도가 막혔구나 생각을 하시고요. 자, 등을 먼저 칩니다. 보세요. 이렇게 등을 먼저 치죠. 이분은 지금 완전히 기도가 막혀서 말을 못해요. 숨은 쉬는데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시죠. 누군가 뛰어가서 복부 밀치기 하임리법을 하겠죠. 자, 뒤로 가서서 주먹 하나 쥐고 한 번 더. 이렇게 해야만이 기도에 찾던 게 바깥으로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현장에서 멈추지 마시고 이렇게 하시고 119를 불러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대응을 하셔야 되겠고요. 그죠? 그다음에 해서 우리 2020년 12월에 심폐소생 가이드라인이 바뀌었는데요. 만약에 환자가 침대에 누운 상태에서 숨을 안 쉰다, 맥박이 되지 않는다면 그 위에 그대로 심폐소생술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물질이 걸렸을 때는 등 두드리기부터 먼저 시행을 하고 하임리법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코로나 환자 또 약물 중독이라도 환자를 위해서 심폐소생술을 해라. 까지 바뀌었으니까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우리가 목격해서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하는 경우가 많이 높아졌습니다만 좀 더 여러분들이 현장에서 이렇게 되면 심폐소생술을 하고 119에 신고를 할 수 있도록 많은 변화를 가져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19 신고하는 요령이 중요한데요. 환자가 발생했을 때 신고하실 때 반드시 환자 증상을 먼저 얘기를 하고 아기가 사탕을 먹다가 넘어갔는데 숨을 못 쉬어요. 또는 사람이 목을 메었어요. 또는 사람이 쓰러졌는데 숨을 안 쉬어요. 이렇게 신고를 하시고요.
그러면 119에서 위치가 어디냐 물을 거예요. 위치 신고하실 때에도 신주소랑 구주소를 섞어서 신고하지 마시고 네, 신주소로 중앙로 220번 길 이렇게 어디라고 신고를 하시고 또는 북구 호계동 360번지 구주소로 신고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심폐소생술은 절대로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한다는 거. 그리고 신고 위치를 잘 모를 때에는 이와 같이 전신주범의 위험 글자가 있죠. 알파벳 하나 끼워서 8자리 숫자가 있습니다.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정확한 위치 찾아갑니다. 남성분들은 군대에서 생활해서 잘 아실 건데요. 앞에는 위도, 경도, 그다음에 고유장소 번호입니다. 이렇게 신고할 수 있도록 기재를 주시고요. 우리 축제장에서 문제가 생겼으면 세브리 축제장 어느 쪽 부수다 하고 이렇게 신고를 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리고 혹시나 이렇게 화재가 났다면 소화기를 작동할 수 있어야 되는데요. 한번 볼까요? 안녕하세요. 소화기는 손잡이, 몸통, 분사구와 호스, 그리고 안전핀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소화기로 불을 끄려면 불이 난 곳으로 소화기를 가져가서 안전핀을 뽑습니다. 이때 왼쪽 사람처럼 손잡이를 움켜쥐면 손잡이가 핀을 꽉 물어서 핀이 안 빠집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오른쪽 사람처럼 한 손은 소화기 몸통을, 빨간 다른 한 몸통을 손은 잡고 안전핀을 잡아야 안전핀을 쉽게 뽑고 뺄 수 있습니다. 화재가 난 분사구를 장소에서 불이 난 곳으로 하나, 하고 손잡이를 꽉 둘, 쥡니다. 세 발자국 떨어진 바람이 불 장소에서 때는 바람을 등지고 하시고 불난 곳을 향하여 빗자루질 하듯 골고루 뿌려줍니다. 빗자루 쓸듯이 아래 위로 어때요? 어렵지 좌우로 않죠? 해서 분사를 해서 화재 진압을 하면 되겠습니다. 내가 아무리 잘해도 못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119 신고를 하시고 대응을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옥내소화전입니다. 불이 났을 때 여기 버튼을 누르게 되어 있겠죠. 그래 모든 사람이 다 알고 대피를 하고 되겠습니다. 자, 남은 사람 2사람이 옥내소화전 함에 문을 열고 내장되어 있는 소방호수의 관창 부분을 잡고 불이 난 쪽으로 가십니다. 한 사람은 시계 반대 방향으로 밸브를 돌리게 되면 물살이 나가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직접 화재 진압을 하시도록 하시고요. 이 모양은 전기 화재 때 좌우로 돌리면 물 모양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유사시에 대피를 할 수 있도록 하시고 반드시 119 신고를 해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는 완강기. 창문 옆에 붙어있는 완강기. 이름조차 생소하시다고요? 고층 건물에서 불이 났을 때 뛰어내릴 수도 없고 그럴 때 바로 이 완강기를 이용해 대피하는 겁니다. 사용하는 방법, 먼저 완강기 설치대 후크를 걸고 나사를 조입니다. 그 다음 줄을 건널 밖으로 떨어뜨리고요. 그리고 벨트 부분을 벨트를 겨드랑이 밑에 고정하고 안전하게 조여줍니다. 자, 준비됐으면 이제 안전하게 탈출! 내려올 때는 몸이 건물을 향하고 벽에 가볍게 손을 대면서 밖으로 안전하게 내려오면 탈출 끝! 노래방 등 다중이용성의 화재는 다른 장소와의 화재와는 달리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여있기 때문에 인명피해의 위험성이 매우 큽니다. 특히 겨울철에는 과다한 전열기구의 사용 등으로 다중이용업소의 화재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다중이용업소 이용 시 대피 가능한 비상구의 위치와 완강기 등避난시설의 위치를 확인하는 습관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현장에서 대응이 될 수 있도록 제가 전단을 했습니다. 아무쪼록 제18회 울산 세부리 축제가 여러분들의 노력과 관심과 해서 안전하게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장시간 수고하셨습니다.